배현진 의원은 24일 오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현안 질의의 증인으로 참석한 정 회장과 홍명보 국가대표팀 감독 등을 향해 대한민국 축구 종합센터 건립과 관련해 국제현상 공모 절차에서 지속적으로 등장하는 CDC 명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습니다. 배 의원은 축구협회가 2015년부터 지금까지 국비와 시비, 그리고 자체 재원 동원해서 약 150억 원을 투입하는 초대형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며 2020년 10월 3일에 축구협회가 천안의 부지를 이제 지정하고 난 후에 축구센터 마스터플랜 건축사 건축회사를 선정하기 위해서 국제 공모를 시행했으며 6월에 네덜란드의 운 스튜디오라는 업체가 최종 선정되는 과정이 있었다고 운을 뗐습니다. 이어 이 과정에서 축구협회가 하는 사업 과정에 현대산업개발 CDC라는 특정 회사의 명칭이 계속 여러 문서에 등장한다는 점이 의심스럽다고 하며 2020년 3월 13일 축구협회에서 해외 건축사에 발송한 서한을 보면 홍 감독 당시 축구협회 CEO 명의로 4개의 해외 건축사에게 공모를 타진하는 문서가 발송됐고 이 국제 공모에 최종 선정된 운 스튜디오가 당시 이 문서에 대해 답신을 하는데 수신된 곳이 축구협회와 현대산업개발 두 곳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현대산업개발이 전체적인 공모의 공식적인 과정에서 실무적인 수신을 받은 것이라며 2020년 11월 24일 운 스튜디오가 다시 과업 범위 및 수수료 제한이라는 계약 조정 문건, 비용에 관한 문건을 축구협회에 발송하는데 이 문서 또한 현대산업개발도 동일하게 수신한다고 꼬집었습니다. 또 해당 문서의 4번째 페이지를 보면 현장 방문 관련 내용에 대한 축구협회, 현대산업개발, 그리고 한국의 설계사들과 함께 공동으로 디자인을 개발하기 위해 일정량의 한국 방문이 필요하다고 하며 이곳에 다시 특정 회사 명칭인 현대산업개발이 등장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같은 문서의 6조에는 야외 운동장 설계는 지난 9월 25일 현대산업개발과의 회의에서 원칙적으로 논의하고 등의 구체적인 설계에 관한 논의 내용이 등장한다면 지속적으로 지금 실무 논의 과정에 지정된 업체와의 과정 중에 현대산업개발의 이름이 등장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배 의원은 정 회장을 향해 공식적인 국가적인 축구센터를 건립하는 과정에 공교롭게도 정 회장이 지금 운영하시는 현대산업개발의 이름이 공식적으로 이렇게 문서에 오고 가고 있다며 정 회장은 현대산업개발의 임직원들에게 축구협회의 센터 건립에 관해서 실질적으로 개입해서 실무를 하라고 지시한 바 있냐고 질의했습니다. 이에 정 회장은 축구협회를 최대한 잘 도와줘서 우리가 전문 지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많이 도와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 도와주라고 얘기했다고 답했습니다. 그러자 배 의원은 축구협회는 현대산업개발 정몽규 회장의 개인적인 지역 조직이 아니라 대한축구협회, 대한민국 축구의 강령을 목적으로 해소하는 조직인데 굉장히 아주 자발적으로 업체 직원들이 동원이 됐다며 축구 팬들이 정 회장이 12년 동안 재임하면서 공사를 구분 못하고 지금 축구협회를 사유화하고 있냐라는 질문을 드리는 것이라고 질타했습니다. 또 배 의원은 천안축구센터 현장 소장이 왜 현대산업개발을 퇴사한 사람이 하고 있냐는 등 축구협회라는 공적단체의 주요 인사들을 현대산업개발 관련 인물이 맡고 있는 게 적절한지에 대해 일침을 가했고 도와줬다고 표현하고 있으나 공적단체의 일을 사기업이 도와 고한들 가해도 되는 것이 맞냐는 것이냐며 협회라는 공적단체를 사유화하지 말라며 일침을 가했습니다. 질의에 참여한 홍명보 감독은 감독직 수락 과정에 대해 저는 전력강화위원회에서 저를 1순위로 올려놨기 때문에 감독직을 받은 것이다. 제가 혹시라도 2위라 2위로 평가받았든지 3위였다면 받지 않았을 것이다. 이임생 위원, 기술총괄 이사가 제가 1위라는 것을 들었기에 감독직을 수락한 것이다 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이를 부인하며 저는 한 번도 대표팀 감독을 한다고 한 적이 없다. 이전의 경험들을 비춰볼 때 불공정하다. 특혜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조계원 의원이 홍명보 축구 대표팀 감독에게 감독 선임 과정에서 위법이 드러나면 어떻게 할 거냐고 물었습니다. 이에 발끈한 홍명보 감독은 선임 과정이 불공정하지 않았다면서 당장 눈앞에 있는 월드컵 예선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홍명보 감독은 11차 전력강화위원회에서 행정적인 착오가 있었다고 생각한다. 전력강화위원장을 교체하면서
임명장이 그지 행정적인 절차가 없었다는 걸 어느 정도 인정할 수 있을 것 같다. 하지만 10차 전력강화위원회까지 위원들의 발언이나 전력강화위원회의 역할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절차적인 문제점은 감독 사임할 생각이 없냐는 질문으로 이어졌는데요. 홍명보 감독은 이 문제를 가지고 감독직을 사임할 생각이 없다. 감독은 성적이 좋지 않다면 언젠가는 경질이 된다. 내 역할은 남은 기간 동안 대표팀을 강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완전히 미흡한 발언입니다.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고 인정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차상의 문제가 있어도 자신은 사임할 생각이 없다고 충격 발언을 했습니다. 정말 답이 없는 홍명보입니다. 2005년 8월 20일 홍명보 당시 대한축구협회 이사는 파주 국가대표 트레이닝 센터에서 시작된 캠프의 2급 지도자 강습회에 참가했습니다. 홍명보는 지도자 자격증이 없는 상태였는데요. 지도자를 할 생각이었다면 상급 지도자 자격증부터 따야 했습니다. 상급 지도자 자격증을 따면 유소년이 초등학교 축구교실에서 지도자 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2급 지도자 자격증을 따려면 상급을 따고 2년이 지나야 했습니다. 하지만 홍명보에게 예외 조항이 적용됐습니다. 협회는 국가대표팀에서 A매치 20경기 이상을 소화하거나 K리그 100경기 이상 출전한 경력자들에 한해서는 상급 지도자 자격증 없이 바로 2급 지도자 자격증을 딸 수 있게 했습니다. 2005년 9월 26일 협회는 딕 아드보카트 한국 축구 대표팀 신인 감독을 보좌할 코치 중 한 명으로 홍명보를 택했습니다. 지도자 자격증이 전무했던 홍명보가 2급 지도자 자격증을 딴 지 3주 만이었습니다. 자격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2급 지도자 자격증을 보유한 자는 중학교나 고등학교 팀만 지도할 수 있었는데요. 당시 KF의 규정에 따르면 대한축구협회 1급 지도자 자격증이나 아시아 축구연맹 1급 지도자 자격증을 취득한 자만 대표팀 지도자로 일할 수 있었습니다. 협회는 당시 지휘권을 갖지 않는 보조 지도자 역할이기 때문에 홍명보 코치의 1급 자격증 취득 여부는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지도자 경력이 지도자 수업 3주뿐이었던 홍명보는 국가대표팀 코칭 스태프에 합류한 역사적인 사건이었습니다. 홍명보는 국가대표팀 코치를 맡은 지 1년이 채 지나지 않아 2006 독일 월드컵을 치렀습니다. 홍명보에게 국가대표팀 코치로 지도자 생활을 시작해 월드컵을 경험하는 데까지 필요했던 시간은 단 9개월이었습니다. 누군가는 평생의 꿈이 될 수 있는 월드컵을 경험하는데 홍명보는 속성 자격증 취득부터 돈으로 살 수 없는 월드컵 코치 경험까지 정말 대단합니다. 이후에도 홍명보는 2005년 8월 22일 홍명보 당시 대한축구협회 이사는 파주 국가대표 트레이닝 센터에서 시작된 캠프의 2급 지도자 강습회에 참가했습니다. 홍명보는 지도자 자격증이 없는 상태였는데요. 지도자를 할 생각이었다면 상급 지도자 자격증부터 따야 했습니다. 상급 지도자 자격증을 따면 유소년이 초등학교 축구교실에서 지도자 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2급 지도자 자격증을 따려면 상급을 따고 2년이 지나야 했습니다. 하지만 홍명보에게 예외 조항이 적용됐습니다. 협회는 국가대표팀에서 A매치 20경기 이상을 소화하거나 리그 100경기 이상 출전한 경력자들에 한해는 상급 지도자 자격증 없이 바로 2급 지도자 자격증을 딸 수 있게 했습니다. 2005년 9월 26일 협회는 딕 아드보카트 한국 축구 대표팀 신인 감독을 보좌할 코치 중 한 명으로 홍명보를 택했습니다. 지도자 자격증이라고 전무했던 홍명보가 2급 지도자 자격증을 딴 지 3주 만이었습니다. 자격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2급 지도자 자격증을 보유한 자는 중학교나 고등학교 팀만 지도할 수 있었는데요. 당시 KF의 규정에 따르면 대한축구협회 1급 지도자 자격증이나 아시아 축구연맹급 지도자 자격증을 취득한 자만 대표팀 지도자로 일할 수 있었습니다. 협회는 당시 지휘권을 갖지 않는 보조 지도자 역할이기 때문에 홍명보 코치의 1급 자격증 취득 여부는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지도자 경력이 고작 3주뿐이었던 홍명보는 국가대표팀 코칭 스태프에 합류한 역사적인 사건이었습니다.
홍명보는 국가대표팀 코치를 맡은 지 1년이 채 지나지 않아 2006 독일 월드컵을 치렀습니다. 홍명보에게 국가대표팀 코치로 지도자 생활을 시작해 월드컵을 경험하는 데까지 필요했던 시간은 단 9개월이었습니다. 누군가는 평생의 꿈이 될 수 있는 월드컵을 경험하는데 홍명보는 속성 자격증 취득부터 돈으로 살 수 없는 월드컵 코치 경험까지 정말 대단합니다. 이후에도 홍명보는 탄탄대로였습니다. 홍명보 감독은 감독직 수락 과정에 대해 저는 전력강화위원회에서 저를 1순위로 올려놨기 때문에 감독직을 받은 것이다. 제가 혹시라도 2위라는 평가를 받았든지 3위였다면 받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특혜를 부인하며 저는 한 번도 대표팀 감독을 한다고 한 적이 없다. 이전의 경험들을 비춰볼 때 불공정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홍명보 감독은 11차 전력강화위원회에 행정적인 착오가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전력강화위원장을 교체하면서 임명장이 행정적인 절차 없이 진행된 것에 대해 어느 정도 인정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자 전력강화위원회까지 위원들의 발언이나 전력강화위원회의 역할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홍명보 감독이 대표팀 감독 선임이 행정적인 오류가 있었던 것 같다고 느꼈습니다. 10차 전력강화위원회까지는 문제가 없었지만 이임생 총괄이사가 맡았던 11차 전력강화위원회에서는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강화위원회와 최종 감독 선임이 행정적인 오류를 듣고 느끼고 인정했습니다. 홍명보 감독에게 감독 결정 과정을 물었습니다. 마이크를 잡은 홍명보 감독은 그동안 회의록을 보지는 못했는데 여기 국회에서 회의록을 듣고 왔다고 밝혔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차까지는 문제가 없었다고 생각한다. 다만 11차에서 행정적인 착오가 있었다고 생각한다. 전력강화위원장을 교체하면서 임명장이 그지 행정적인 절차가 없었다는 걸 어느 정도 인정할 수 있을 것 같다. 하지만 10차 전력강화위원회까지 위원들의 발언이나 전력강화위원회의 역할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절차적인 문제점은 감독 사임할 생각이 없냐는 질문으로 이어졌는데요. 홍명보 감독은 이 문제를 가지고 감독직을 사임할 생각이 없다. 감독은 성적이 좋지 않다면 언젠가는 경질이 된다. 내 역할은 남은 기간 동안 대표팀을 강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완전히 미쳐버린 홍명보입니다.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고 인정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차상의 문제가 있어도 자신은 사임할 생각이 없다고 충격 발언을 했습니다. 정말 답이 없는 홍명보입니다. 배현진 의원은 24일 오전 국회 문화체육관위원회 현안 질의의 증인으로 참석한 정 회장과 홍명보 국가대표팀 감독 등을 향해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 건립과 관련해 국제현상 공모 절차에서 지속적으로 등장하는 HDC 사명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습니다. 배 의원은 축구협회가 2015년부터 지금까지 국비와 시비 그리고 자체 재원 동원해서 약 150억 원을 투입하는 초대형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며 2020년 3월에 축구협회가 천안의 부지를 지정한 후 축구센터 마스터플랜 건축사 건축회사를 선정하기 위해 국제 공모를 시행했으며 6월에 네덜란드의 온 스튜디오라는 업체가 최종 선정되는 과정이 있었다 고운을 뗐습니다. 이어 이 과정에서 축구협회가 하는 사업 과정에 현대산업개발 HDC라는 특정 회사의 명칭이 계속 여러 문서에 등장한다며 2020년 3월 13일 축구협회에서 해외 건축사에 발송한 서한을 보면 홍 감독 당시 축구협회 시호 명의로 4개의 해외 건축사에 공모를 타진하는 문서가 발송됐고 이 국제 공모에 최종 선정된 운 스튜디오가 당시에 이 문서에 대해 답신을 하는데 수신된 곳이 축구협회와 현대산업개발 두 곳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현대산업개발이 전체적인 공모의 공식적인 과정에서 실무적인 수신을 받은 것이라며 2020년 11월 24일 운 스튜디오가 다시 과업 범위 및 수수료 제한이라는 계약 조정 문건, 비용에 관한 문건을 축구협회에 발송하는데 이 문서 또한 현대산업개발도 동일하게 수신한다라고 꼬집었습니다. 또 해당 문서의 4번째 페이지를 보면 현장 방문 관련 내용에 대한 축구협회, 현대산업개발,
그리고 한국의 설계사들과 함께 공동으로 디자인을 개발하기 위해 일정량의 한국 방문이 필요하다고 하며 이곳에 다시 특정 회사 명칭인 현대산업개발이 등장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같은 문서의 6조에는 야외 운동장 설계는 지난 9월 25일 현대산업개발과의 회의에서 원칙적으로 논의하고 등의 구체적인 설계에 관한 논의 내용이 등장한다며 지속적으로 지금 실무 논의 과정에 지정된 업체와의 과정 중에 현대산업개발의 이름이 등장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배 의원은 정 회장을 향해 공식적인 국가적인 축구센터를 건립하는 과정에 공교롭게도 정 회장이 지금 운영하시는 현대산업개발의 이름이 공식적으로 이렇게 문서에 오고 가고 있다며 정 회장은 현대산업개발의 임직원들에게 축구협회의 센터 건립에 관해서 실질적으로 개입해서 실무를 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고 질의했습니다. 이에 정 회장은 축구협회를 최대한 잘 도와줘서 우리가 전문 지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많이 도와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 도와주라고 얘기했다고 답했습니다. 그러자 배 의원은 축구협회는 현대산업개발 정문규 회장의 개인적인 지역 조직이 아니라 대한축구협회의 목적을 해소하는 조직인데 굉장히 아주 자발적으로 업체 직원들이 동원이 됐다며 축구팬들이 정 회장이 12년 동안 재임하면서 공사를 구분 못하고 지금 축구협회를 사유화하고 있냐라는 질문을 드리는 것이라고 질타했습니다. 또 배 의원은 천안 축구센터 현장 소장이 왜 현대산업개발을 퇴사한 사람이 하고 있냐는 등 축구협회라는 공적단체의 주요 인사들을 현대산업개발 관련 인물이 맡고 있는 게 적절한지에 대해 일침을 가했고 도와줬다고 표현하고 있으나 공적단체에 사기업이 도와줬다고 한들 가담해도 되는 것이 맞냐며 공적단체를 사유화하지 말라며 일침을 가했습니다. 질의에 참여한 홍명보 감독은 감독직 수락 과정에 대해 저는 전력강화위원회에서 저를 1순위로 올려놨기 때문에 감독직을 받은 것이다. 제가 혹시라도 2위라는 평가를 받았든지 3위였다면 받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특혜를 부인하며 저는 한 번도 대표팀 감독을 한다고 한 적이 없다. 이전의 경험들을 비춰볼 때 불공정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홍명보 감독은 11차 전력강화위원회에서 행정적인 착오가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전력강화위원장을 교체하면서 임명장이 행정적인 절차 없이 진행되었다는 걸 어느 정도 인정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10차 전력강화위원회까지 위원들의 발언이나 전력강화위원회의 역할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홍명보 감독은 대표팀 감독 선임이 행정적인 착오, 오류가 있었던 것 같다고 느꼈습니다. 10차 전력강화위원회까지는 문제가 없었지만 이임생 총괄이사가 맡았던 11차 전력강화위원회와 최종 감독 선임이 행정적인 오류를 듣고 느끼고 인정했습니다. 홍명보 감독에게 감독 결정 과정을 물었습니다. 마이크를 잡은 홍명보 감독은 그동안 회의록을 보지는 못했는데 여기 국회에서 회의록을 듣고 봤다. 개인적으로는 차까지는 문제가 없었다고 생각한다. 다만 11차에서 행정적인 착오가 있었다고 생각한다. 전력강화위원장을 교체하면서 임명장이 행정적인 절차가 없었다는 걸 어느 정도 인정할 수 있을 것 같다. 하지만 10차 전력강화위원회까지 위원들의 발언이나 전력강화위원회의 역할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절차적인 문제점은 감독 사임할 생각이 없냐는 질문으로 이어졌는데요. 홍명보 감독은 이 문제를 가지고 감독직을 사임할 생각이 없다. 감독은 성적이 좋지 않다면 언젠가는 경질이 된다. 내 역할은 남은 기간 동안 대표팀을 강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완전히 미쳐버린 홍명보입니다.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고 인정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차상의 문제가 있어도 자신은 사임할 생각이 없다고 충격 발언을 했습니다. 정말 답이 없는 홍명보입니다. 결국 홍명보 감독은 10년 만에 대표팀으로 돌아옴과 동시에 외국인 지도자의 버금가는 대우도 받습니다. 이임생 이사는 연봉 등 세부 계약 조건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지만 이제 한국 지도자들도 외국인 감독 못지않게 대우를 받아야 한다. 는 생각을 전하며 외국인 지도자에 뒤지지 않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홍명보 감독은 지난해 울산과 프로스포츠 최고 연봉인 10억 원의 3년 재계약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대표팀을 맡으면서 더 많은 연봉을 수령할 것으로 보입니다. 직전 클린스만 감독의 연봉은 약 30억 원, 벤투 감독은 약 19억 5천만 원을 받았기 때문에 최소 20억 원에서 최대 30억 원 수준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홍명보의 연봉은 최소 20억 원에서 최대 30억 원 수준이라는 것인데요. 월드컵 이후 아시안컵까지 계약을 장기간 체결한 것으로 보입니다. 맺었습니다. 다만 월드컵 종료 후 중간 평가를 갖기로 되어 있으나 경제 한 달 남은 계약 기간 보존 금액하면 최소 30억 원이 있고 홍명보뿐 아니라 외국인 코치 2명도 생각하면 60억 원 이상이 나가겠네요. 정말 최악인 것 같습니다. 경질 없이 가도 홍명보 30억 원의 외국인 코치들까지 하면 연 60억 원 이상씩 나가는데 대체 왜 캐나다를 이끌고 코파 강까지 간 제시 마치를 안 잡았고 바로 프리미어 리그 승격을 코앞에서 놓친 바그너 그리스로 유로를 아쉽게 못 나간 포맷을 벌리고 홍명보인지 당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정말 최악입니다. 축협은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지금 당장 말입니다. 2005년 8월 22일 홍명보 당시 대한축구협회 이사는 파주 국가대표 트레이닝 센터에서 시작된 캠프에 2급 지도자 강습회에 참가했습니다. 홍명보는 지도자 자격증이 없는 상태였는데요. 지도자를 할 생각이었다면 상급 지도자 자격증부터 따야 했습니다. 상급 지도자 자격증을 따면 유소년이 초등학교 축구교실에서 지도자 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2급 지도자 자격증을 따려면 상급을 따고 2년이 지나야 했습니다. 하지만 홍명보에게 예외 조항이 적용됐습니다. 협회는 국가대표팀에서 A매치 20경기 이상을 소화하거나 리그 100경기 이상 출전한 경력자들에 한해서는 상급 지도자 자격증 없이 바로 2급 지도자 자격증을 딸 수 있게 했습니다. 2005년 9월 26일 협회는 딕 아드보카트 한국 축구 대표팀 신인 감독을 보좌할 코치 중 한 명으로 홍명보를 택했습니다. 지도자 자격증이라고 전무했던 홍명보가 2급 지도자 자격증을 딴 지 3주 만이었습니다. 자격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2급 지도자 자격증을 보유한 자는 중학교나 고등학교 팀만 지도할 수 있었는데요. 당시 KF의 규정에 따르면 대한축구협회 1급 지도자 자격증이나 아시아 축구연맹급 지도자 자격증을 취득한 자만 대표팀 지도자로 일할 수 있었습니다. 협회는 당시 지휘권을 갖지 않는 보조 지도자 역할이기 때문에 홍명보 코치의 1급 자격증 취득 여부는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지도자 경력이라곤 지도자 수업 3주뿐이었던 홍명보는 국가대표팀 코칭 스태프에 합류한 역사적인 사건이었습니다. 홍명보는 국가대표팀 코치를 맡은 지 1년이 채 지나지 않아 2006 독일 월드컵을 치렀습니다. 홍명보에게 국가대표팀 코치로 지도자 생활을 시작해 월드컵을 경험하는 데까지 필요했던 시간은 단 9개월이었습니다. 누군가는 평생의 꿈이 될 수 있는 월드컵을 경험하는데 홍명보는 속성 자격증 취득부터 돈으로 살 수 없는 월드컵 코치 경험까지 정말 대단합니다. 이후에도 홍명보는 탄탄대로였습니다. 가장 두드러진 인물이 바로 지금이 시끄러운 와중에 축구 대표팀 감독을 맡은 홍명보 감독입니다. 박종환 감독이 대표팀을 이끌던 1995년 한국팀은 코리아컵 준결승전에서 예선에서 쉽게 승리했던 잠비아에 패했습니다. 그런데 이 경기 전날 박 감독의 억압적이고 비인격적 훈련에 불만을 품고 있던 홍명보, 황선홍 등 주전 선수들이 경기 전날 술집에서 대치할 정도로 술을 마신 사실이 언론에 보도돼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홍명보 선수 등은 징계 위기에 처했는데 이들은 그 제보자로 박 감독을 꼽았고 언젠가 안 갚으마리라 맹세했다고 합니다. 다음해 아시안컵 8강 대회란전에서 한국은 6대2로 참패하여 유례를 찾기 힘든 처참한 패배를 당했습니다. 특히 전반에 2대1로 앞서고 있었는데 휴식 시간 라커룸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후반에만 연속으로 5골을 먹은 것입니다. 당사자들은 부인하지만 이 사건은 축구계뿐 아니라 축구 팬들도 의혹을 거두지 않고 있습니다. 박 감독은 결국 감독에서 물러났고
당시를 회상하며 자살까지도 생각했을 만큼 개인적으로도 충격이 컸다고 했습니다. 한국이 참패를 당하자 국내 언론들은 하나회를 이끌고 있는 홍명보가 태업을 이끌었다. 박종환 감독을 끌어내리기 위해 선수들이 태업을 했다라는 등의 뒷말들이 돌긴 했지만 끝내 참패 원인의 진실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당시 한 언론은 홍명보 선수가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지도하는 감독을 원한다며 스파르타식 훈련을 고집하는 박종환 감독에게 노골적인 반기를 들었지만 누구보다도 체계적으로 지도했던 아나톨리 비쇼베츠 전 감독에게도 노골적인 불만을 터뜨렸다고 전했습니다. 조중현 당시 KBS 해설위원은 차 홍명보가 선수로서의 본분을 망각한 것 같다. 옛날에는 감독의 그림자도 밟지 않았는데 어쩌다 이 지경이 됐는지 모르겠다고 개탄했습니다. 하석주 전 전남 감독은 최근 언론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하회는 그냥 봉사단체다. 내가 회장을 맡고 있다고 밝혔지만 특별한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정몽규 대한축구협 회장이 4선 연임을 노리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자신의 3선 연임을 승인해준 스포츠공정위원장과 접대 골프를 친 의혹이 알려지며 화제입니다. 미래통합당 김승수 위원은 체육단체의 협회장은 3선을 하기 위해서는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면서 스포츠공정이 승인을 받은 직후 당시 스포츠공정위원장이던 김병철 위원장 등 8명을 정몽규 소유의 원주 오크밸리로 초대해 접대 골프를 했다는 제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몽규 회장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언제 한 번 친 적은 있다고 답했습니다. 김승수 위원은 3선 승인을 받고 불과 몇 달이 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스포츠 공정원장을 불러 골프를 접대한 것이 굉장히 부적절한 일 아니냐고 추궁했습니다. 앞서 유인촌 문화체육부 장관은 정몽규 회장의 사선 가능성을 일축한 바 있는데요. 유인촌 장관은 지난달 26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 사선을 허가를 하면 할 수 있다면서도 다만 공정위원회가 정말 공정하다는 제출을 마하이 어려울 것이라 밝혔습니다. 또한 유인촌 장관은 지난 20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개인적으로는 요즘 국민 여론이나 이야기를 들어보면 오히려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는 게 명예롭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든다고 퇴진을 요구했었습니다. 결국 10월 22일 국감 때 증인으로 채택된 정몽규 회장이 그 전에 입장 표명을 할지가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배현진 의원은 24일 오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현안 질의의 증인으로 참석한 정 회장과 홍명보 국가대표팀 감독 등을 향해 대한민국 축구 종합센터 건립과 관련해 국제현상 공모 절차에서 지속적으로 등장하는 ACDC 사명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습니다. 배 의원은 축구협회가 2015년부터 지금까지 국비와 시비 그리고 자체 재원 동원해서 약 1,550억 원을 투입하는 초대형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며 2020년 3월에 축구협회가 천안의 부지를 이제 지정하고 난 후에 축구센터 마스터플랜 건축사 회사를 선정하기 위해서 국제 공모를 시행했으며 6월에 네덜란드의 온 스튜디오라는 업체가 최종 선정되는 과정이 있었다고 운을 뗐습니다. 이어 이 과정에서 축구협회가 하는 사업 과정에 현대산업개발 GTC라는 특정 회사의 명칭이 계속 여러 문서에 등장한다는 점이 의아했다며 2020년 3월 13일 축구협회에서 해외 건축사에 발송한 서한을 보면 홍 감독 당시 축구협회 CEO 명의로 4개의 해외 건축사에 공모를 타진하는 문서가 발송됐고 이 국제 공모에 최종 선정된 운 스튜디오가 당시에 이 문서에 대해 답신을 하는데 수신된 곳이 축구협회와 현대산업개발 두 곳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현대산업개발이 전체적인 공모의 공식적인 과정에서 실무적인 수신을 받은 것이라며 2020년 11월 24일 운 스튜디오가 다시 과업 범위 및 수수료 제한이라는 계약 조정 문건, 비용에 관한 문건을 축구협회에 발송하는데 이 문서 또한 현대산업개발도 동일하게 수신한다고 밝혔습니다. 수신한다. 꼬집었습니다. 강유정 의원은 감독 선임 과정의 문제를 거론하며 이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불공정하다. 홍명보 감독 알죠? 대한민국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지만 제가 처음 말했다시피 이거 인사입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회장님,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몽규 회장은 국민들에게 염려를 끼치고 피로감을 들여서 상당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라고 발언했습니다. 이어 강유정 의원이 이어갔습니다. 내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고 인정했습니다. 축구협회 정관제 29조 임원의 결격 사유가 있습니다. 자, 이제 문체부 장관에게 묻겠습니다. 축구협회 임원 문제에 있어서 지금 회장이 본인 스스로 증인으로 출석해서 사회적 물의를 빚었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문체부가 축구협회를 감사하고 감사 결과에 따라 회장의 자격 정지를 요구하고 임원 자격이 정지되면 사선임에 도전할 수 없는 규정이 있습니다. 행정소송을 불수하고도 사선임 저지할 수 있다라는 문체부 장관의 약속을 받았다고 생각하겠습니다. 지난 24일 대한축구협회를 상대로 현안 질의에 나선 야당 초선 국회의원의 질의에 축구팬들이 열광하고 있습니다.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 등 체육계 인사들을 상대로 논리적으로 조목조목 질의를 하며 답변을 이끌어낸 이는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입니다. 축구팬들은 강 의원의 질의 영상을 공유하며 오늘의 MOM, 최우수 선수다, 국회 메시 평점 10점 등의 찬사를 쏟아냈습니다. 이날의 하이라이트로 꼽힌 장면은 정 회장으로부터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는 취지의 답변을 이끌어낸 뒤 이를 축구협회 정관상 임원 결격 사유로 연결짓는 부분입니다. 그 결과 유인촌 문화체육관 관광부 장관으로부터 정 회장의 사선임 저지를 약속받기도 했습니다. 해당 질의 장면을 두고 축구 팬들은 빌드업에서 시작해 전방 압박을 하더니 상대방 자책골까지 유도해버렸다며 축구의 비유에 칭찬을 쏟아냈습니다. 한국 축구에는 강유정이 있다는 우스갯소리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 질의는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된 내용은 아니었다고 하는데요. 강 의원은 25일 국민일보와 통화에서 정 회장이 하루 종일 뻔뻔하게 대답을 하길래 사퇴시킬 방법이 없어서 저러는구나 싶어서 회의 도중 급하게 축구협회 정관을 찾아봤다며 사실 현장에서 급조된 질문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강 의원은 전날 질의와 관련해 그동안 대중들이 얼마나 화가 나 있는지 축구협회가 전혀 모르고 있다는 점이 여실히 드러났다며 축구협회가 말 그대로 사유화됐다는 것을 많은 분들이 확인하셨을 것 같다고 평가했습니다. 어제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박주호 전 정강회 위원은 요즘 박문성 해설위원과 함께 열사로 불리고 있습니다. 홍명보 축구 대표팀 감독이 입장하자 박주호 열사가 먼저 일어나 악수를 청합니다. 홍 감독은 어색한 표정으로 악수에 응했는데 박 전 위원과 눈을 맞추지는 않았습니다. 지난 7월 축구협회의 홍 감독 선임 과정에 문제를 제기했던 박 전 위원은 어제 국회에서도 소신을 굽히지 않으며 축구 팬들의 사랑과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홍 감독이 전력 강화 위원들의 투표에서 최다를 받았기 때문에 선임된 거라는 축구 팬들의 반응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협회 측 인사들의 주장에 대해 거듭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애초에 1순위 감독 후보였다 무산됐던 제시 마시 감독의 경우와 홍 감독 논의의 경우가 전혀 달랐다는 건데요. 박주호 열사는 제시 마시 감독 논의 때는 왜 이 감독이 1순위가 돼야 되는지에 대해서 명확한 이유가 있고 모두가 동의하는 그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10차, 9차, 11차의 과정에서는 그런 과정보다는 빠르게 이제 그만하자는 이야기도 있었다며 폭로했습니다. 그러면서 박 전 위원은 10차 전력 강화위원회 회의에서 이루어진 위원들의 투표에 대해 감독을 최종 결정하는 투표는 아닌 것으로 이해했고 심지어 복수 투표했다는 사실도 폭로했습니다. 박주호 열사는 제가 이야기했던 부분은 이건 감독 선출을 위한 투표가 아니고 그냥 각자의 개인이 좋아하는 감독 복수 투표기 때문이었습니다. 순위가 당연히 감독으로 결정되는 그런 과정은 아니었다고 이해를 했습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박 전 위원은 또 제시 마시 감독을 논의할 때는 서술로 기재된 구체적인 전표를 축구협회 측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국위원들은 이 같은 증언을 토대로 홍 감독을 포함한 최종 후보 사인 때는 점수표나 회의록 채정 결과 등이 일절 제출되지 않고 있다며 축구협회 측을 압박했습니다. 특히 축구 커뮤니티에서는 박주호 열사가 소신을 굽히지 않고 발언을 잘했고
홍명보 낙하산 감독에게 먼저 악수를 청하는 등 예의 바르게 소신껏 행동한 점에 대해 칭찬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홍명보 감독은 선배라는 놈이 박주호 열사로 인해 여기까지 왔다는 것을 인지하고 눈도 안 마주치는 추행을 보이고 있어 더욱 홍명보의 인간미를 알 수 있다며 추하다, 추해, 부끄럽다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박주호 전 정강회 위원은 요즘 박문성 해설위원과 함께 열사로 불리고 있습니다. 홍명보 축구 대표팀 감독이 입장하자 박주호 열사가 먼저 일어나 악수를 청합니다. 홍 감독은 어색한 표정으로 악수에 응했는데 박 전 위원과 눈을 맞추지는 않았습니다. 지난 7월 축구협회에 홍 감독 선임 과정에 문제를 제기했던 박 전 위원은 어제 국회에서도 소신을 굽히지 않으며 축구 팬들의 사랑과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홍 감독이 전력 강화 위원들의 투표에서 최다표를 받았기 때문에 선임된 거라는 축구협회 측 인사들의 주장에 대해 거듭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애초에 1순위 감독 후보였다 무산됐던 제시 마시 감독의 경우와 홍 감독 논의의 경우가 전혀 달랐다는 건데요. 박주호 열사는 제시 마시 감독 논의 때는 왜 이 감독이 1순위가 돼야 되는지에 대해서 명확한 이유가 있고 모두가 동의하는 그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10차, 9차, 11차의 과정에서는 그런 과정보다는 빠르게 이제 그만하자는 이야기도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야기도 있었다며 폭로했습니다. 그러면서 박 전 위원은 10차 전력 강화위원회 회의에서 이루어진 위원들의 투표에 대해 감독을 최종 결정하는 투표는 아닌 것으로 이해했고 심지어 복수 투표했다는 사실도 폭로했습니다. 박주호 열사는 제가 이야기했던 부분은 이건 감독 선출을 위한 투표가 아니고 그냥 각자의 개인이 좋아하는 감독 복수 투표기 때문이었습니다. 순위가 당연히 감독으로 결정되는 그런 과정은 아니었다고 이해를 했습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박 전 위원은 또 제시 마시 감독을 논의할 때는 서술로 기재된 구체적인 체전을 축구협회 측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문체위원들은 이 같은 증언을 토대로 홍 감독을 포함한 최종 후보 3인 때는 점수표나 회의록 최종 결과 등이 일절 제출되지 않고 있다며 축구협회 측을 압박했습니다. 특히 축구 커뮤니티에서는 박주호 열사가 소신을 굽히지 않고 발언을 잘했고 홍명보 낙하산 감독에게 먼저 악수를 청하는 등 예의 바르게 소신껏 행동한 점에 대해 칭찬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홍명보 감독은 선배라는 놈이 박주호 열사로 인해 여기까지 왔다는 것을 알고 있어서인지 눈도 안 마주치는 추행을 보이고 있어 더욱 홍명보의 인간 됨됨이를 알 수 있다며 추하다, 추해, 부끄럽다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이 사선을 노리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자신의 3선 연임을 승인해준 스포츠공정위원장과 골프를 친 의혹이 알려지며 화제입니다. 미래통합당 김승수 위원은 체육단체의 협회장은 3선을 하기 위해서는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면서 스포츠공정이 승인을 받은 직후 당시 스포츠공정위원장이던 김병철 위원장 등 8명을 정몽규 소유의 원주 오크밸리로 초대해 골프를 했다는 제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몽규 회장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언제 한번 친 적은 있다고 답했습니다. 김승수 위원은 3선 승인을 받고 불과 몇 달이 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스포츠 공정원장을 불러 골프를 접대한 것이 굉장히 부적절한 일 아니냐고 추궁했습니다. 앞서 유인촌 문화체육부 장관은 정몽규 회장의 사선 가능성을 일축한 바 있는데요. 유인촌 장관은 지난달 26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 사선을 허가를 하면 할 수 있다면서도 다만 공정위원회가 정말 공정화되면 제출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유인촌 장관은 지난 20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개인적으로는 요즘 국민 여론이나 이야기를 들어보면 오히려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는 게 명예롭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든다고 퇴진을 요구했었습니다. 결국 10월 22일 국감 때 증인으로 채택된 정몽규 회장이 그 전에 입장 표명을 할지가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홍명보 감독은 10년 만에 대표팀으로 돌아옴과 동시에 외국인 지도자의 버금가는 대우도 받습니다.
이임생 이사는 연봉 등 세부 계약 조건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지만 이제 한국 지도자들도 외국인 감독 못지않게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생각이 있다면서 외국인 지도자에 뒤지지 않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전했습니다. 홍명보 감독은 지난해 울산과 프로스포츠 최고 연봉인 10억 원의 3년 재계약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대표팀을 맡으면 더 많은 연봉을 수령할 것으로 보입니다. 직전 클린스만 감독의 연봉은 약 30억 원, 벤투 감독은 약 19억 5천만 원의 연봉을 받았기 때문에 최소 20억 원이고 최대는 30억 원 수준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홍명보 감독은 11차 전력강화위원회에 행정적인 착오가 있었다고 생각한다. 전력강화위원장을 교체하면서 임명장이라든지 행정적인 절차가 없었다는 걸 어느 정도 인정할 수 있을 것 같다면서 하지만 10차 전력강화위원회까지 위원들의 발언이나 전력강화위원회의 역할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홍명보 감독은 대표팀 감독 선임이 행정적인 착오, 오류가 있었던 것 같다고 느꼈습니다. 10차 전력강화위원회까지는 문제가 없었지만 이임생 총괄 이사가 맡았던 11차 전력강화위원회와 최종 감독 선임이 행정적인 문제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오류를 듣고 느끼고 인정했습니다. 홍명보 감독에게 감독 결정 과정을 물었습니다. 마이크를 잡은 홍명보 감독은 그동안 회의록을 보지는 못했는데 여기 국회에서 회의록을 듣고 봤다. 개인적으로는 10차까지는 문제가 없었다고 생각한다. 다만 11차에는 행정적인 착오가 있었다고 생각한다. 전력강화위원장을 교체하면서 임명장이 그지 행정적인 절차가 없었다는 걸 어느 정도 인정할 수 있을 것 같다. 하지만 10차 전력강화위원회까지 위원들의 발언이나 전력강화위원회의 역할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절차적인 문제점은 감독 사임할 생각이 없냐는 질문으로 이어졌는데요. 홍명보 감독은 이 문제를 가지고 감독직을 사임할 생각이 없다. 감독은 성적이 좋지 않다면 언젠가는 경질이 된다. 내 역할은 남은 기간 동안 대표팀을 강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완전히 미쳐버린 홍명보입니다.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고 인정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차상의 문제가 있어도 자신은 사임할 생각이 없다고 충격 발언을 했습니다. 정말 답이 없는 홍명보입니다. 배현진 의원은 24일 오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현안 질의의 증인으로 참석한 정 회장과 홍명보 국가대표팀 감독 등을 향해 대한민국 축구 종합센터 건립과 관련해 국제현상 공모, 절차에서 지속적으로 등장하는 ACDC 사명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습니다. 배 의원은 축구협회가 2015년부터 지금까지 국비와 시비, 그리고 자체 재원 동원해서 약 150억 원을 투입하는 초대형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며 2020년 3월에 축구협회가 천안의 부지를 이제 지정하고 난 후에 축구센터 마스터플랜 건축사 건축회사를 선정하기 위해서 국제 공모를 시행했으며 6월에 네덜란드의 온 스튜디오라는 업체가 최종 선정되는 과정이 있었다 고운을 뗐습니다. 이어 이 과정에서 축구협회가 하는 사업 과정에 현대산업개발 CDC라는 특정 회사의 명칭이 계속 여러 문서에 등장한다는 점이 의아하다며 2020년 3월 13일 축구협회에서 해외 건축사에 발송한 서한을 보면 홍 감독 당시 축구협회 CEO 명의로 4개의 해외 건축사에 공모를 타진하는 문서가 발송됐고 이 국제 공모에 최종 선정된 운 스튜디오가 당시에 이 문서에 대해 답신을 하는데 수신된 곳이 축구협회와 현대산업개발 두 곳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현대산업개발이 전체적인 공모의 공식적인 과정에서 실무적인 수신을 받은 것이라며 2020년 11월 24일 운 스튜디오가 다시 과업범위 및 수수료 제한이라는 계약 조정 문건, 비용에 관한 문건을 축구협회에 발송하는데 이 문서 또한 현대산업개발도 동일하게 수신한다고 꼬집었습니다. 대한축구협회 국정감사가 복마전 같은 축협 내부 비리에 대해 청문회를 시작하자 반전에 대반전을 거듭하며 쏟아져 나온 숱한 장면들이 팬들 사이에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언론에 노출된 적이 없었던 정몽규 회장의 이해할 수 없는 답변 태도에 대해서 팬들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일부 팬들은 정몽규,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성인인지 의심스러운 장면이 한둘 아니다라고 말하면서 어떻게 저런 지성을 가진 자가 한 나라를 대표하는 축구회 회장이 될 수 있는지 자괴감이 들 정도라고 일침을 가하고 있는데요. 이 청문회를 지켜본 많은 국내 축구 전문가들은 국회의원 다수가 많은 준비를 해왔지만 청문회에서 가장 빛난 스타는 모두가 예상하지 못한 인물이라고 말하면서 그가 청문회장에서 저렇게 강하게 소신 발언을 한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이라고 언급해 팬들 사이에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수많은 화제를 불러온 대한민국 축구협회 국감장에 이모저모 풋볼 매거진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보니까 이임생 기술위원회 이사가 홍명보를 선임한 과정에 대해 추궁하던 강유정 국회의원은 이임생 기술위원회 이사가 홍명보 감독을 선임하는 절차상의 하자를 지적합니다. 그 이후에 여러 가지 과정들에서 임생 이사가 전력강화위원회 업무 일부를 위임받는 것에 대해서 이사회 결의를 받았습니까? 거습 이사회 결의 자 회장님께 여고 있습니다. 예, 그 이사회 결에 있었습니까? 지금지 관행상 그 이사회 결의는 선임한 그 보안을 보완적인 이유 때문에 선임한 다음에 추임받습니다. 받았네. 회장의 처리 후 사후 결의도 있어요. 맞아요. 가능해요. 그래서 회장의 처리 후 사후 결의가 서류로 남아 있습니까? 예, 남아 있습니까? 홍명보 감독 선임 이후에 열린 이사회 안건 결정상 어디에도 이임생 이사에게 전력강화위원회 업무 일부를 위임한다는 내용이 없어요. 지금 위하신 거예요? 잘 모른다고 하세요? 잘 모르겠고 그 전력강화위원회에서 그 추천을 한 거로 해고 위원회 말고요. 이사회에서 결의를 해야 된다니까요. 이사회하고 전력강화위원회 따로 있잖아요. 회장님 구분 못하십니까? 이사회 따로 있습니다. 이사회에서 결의돼야 돼요. 근데 그 전략과 이내에서만 서로 이렇게 저렇게 위임한다고 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정관의 위입니다. 정관 위반입니다. 이 장면을 본 많은 축구 팬들은 정규가 강유정 의원의 질문을 이해하지 못한다. 전력강화위원회와 이사회를 분하지 못하고 어떤 절차를 통해 감독이 선임되어야 하는지 그 절차 자체를 모른다. 충격적이라고 혀를 내둘렀습니다. 강유정 의원은 이어서 정몽규 회장의 자격 문제를 지적해 현장에 있는 축구 관계자들의 입을 모두 다물게 만들어 버리는데요. 자, 그럼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회장님,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고 생각하십니까? 국민들에게 염려를 이렇게 끼치고 피로감을 들여서 상당히 송구스럽게 생각해요.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 인정했습니다. 자, 축구협회 정관 제29조 임원의 결격 사유가 있습니다. 7조, 사회적 물의협회나 대한체육회 회원단체, 시도교육회 및 그 회원단체로부터 않지만 임원의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유사행위 등 그 밖에 적정하지 않은 사유가 있는 사람 임원으로 결격 사유가 있습니다. 축구표 관입니다. 자, 3조에 이런 항목이 있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의 제2조 제5 과목부터 다목까지의 경우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 처분을 받고 그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사람은 임원의 자격을 박탈당합니다. 이 장면을 접한 일부 전문가들은 인지 능력이 일반인의 평균치를 위해 중간중간 자료를 뒤지하는 모습을 목한 많은 축구 팬들을 시키기에 충분했다고 논했습니다. 일부 팬들은 이렇게 오랫동안 정규가 언론에 노출된 경우는 거의 없는데 이날 최고의 스승정기도 하지만 사실 이날 주요 증인으로 채택된 사람이 아닌 참고인으로 이 국감에 들어온 남이라고 말하면서 그는 해설위원으로서 자신의 의견을 피력할 딱 2번의 기회를 부여받는데 이 짧은 연설이 명연설로 국내 축구 팬들 사이에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오늘 들으면서 다시 한번 느끼는 거는 정몽규 회장 체제가 끝나는 게 맞구나 하는 걸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문제인지도 문제의식이 없죠. 공감 능력도 없습니다. 풀어나갈 능력도 없는 거죠. 홍명보 감독이 불공정한 방식으로 선임됐을 때
제가 아는 지도자가 저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이제는 지도자를 그만할 생각이다. 그니까 이름 없던 사람들은 이름 없는 지도자는 10년을 15년을 밑바닥에서 계속 굴러도 프로팀 코치 한 번, 프로팀 감독 한 번 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누군가는 저렇게 특혜를 발휘하면서 국가대표 감독을 준다. 나는 이제 감독 못하겠다. 지도자 못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죠. 비단 이번 사건만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좀만 길게 보면 승부 조작을 그렇게 사면서 안 되죠. 그러는 날 꼼수 사면을 한 거죠. 매우 반스포츠적 행위입니다. 만약 우리 사회에서 반사회적인 범죄를 저질렀는데 그런 식으로 꼼수로 사면한다면 아마 난리가 났을 겁니다. 클린스만 감독, 그때 당시 전력강화 위원들에게 발표와 당일날 소집해서 바로 그날 통보하고 30분 뒤에 발표를 합니다. 말도 안 되죠. 빨리 올림픽 진주 실패했다고 하는데 그게 그냥 실패한 게 아닙니다. 축구 질 수 있죠. 근데 그때 어떻게 했냐면 파리 올림픽을 이끌어야 된 황선원 감독을 굳이 안 해도 되는 임시 감독으로 겸임시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 안 된다고 했죠. 위험하다고 하지만 그 판단을 못합니다. 결국은 파리 올림픽 진주 실패했습니다. 또 홍명보 감독까지 이어지는 거죠. 저는 이런 무능력, 무원칙, 불공정은 하나의 어떤 사건이 아니라 지금 정몽규 감독, 정몽규 회장 체제가 이어지는 한계 속 반복될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저는 뭐 팬들도 그러겠지. 많은 국민들도 이제는 끝나야 되지 않을까 다시 한번 재확인하는 것 같습니다. 이 장면을 접한 많은 축구 팬들은 박문성 해설위원이 하는 일이 축구 관련 일을 하고 있어서 축격 관계자들과 안면이 있고 친분이 있을 텐데 같은 공간에 있는데도 저런 발언을 한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용기라고 박수갈채를 보내면서 박문성 해설위원의 해설에는 호불호가 갈리나 적어도 국감에서 저런 발언을 한다는 것은 정말 대한민국 축구를 위해 작심하고 나온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축구 팬들은 생계가 걱정될 정도이다. 축협이 박문성 해설위원을 상대로 또 어떤 쓰레기 짓을 할지 모르는데 저런 용감한 사람들은 국민들이 지켜줘야 하는 게 아니냐고 말하는 것도 사실인데요. 해설위원은 또다시 발언 기회를 얻어 축 인사들이 국민들을 상대로 왜 안 와 무인의 태도를 보이는지 신랄한 비판을 가합니다. 몇몇 팬들은 저 짧은 시간에 군더더기 없이 기승전결이 완벽하게 말하기가 쉽지 않다. 증인이 아니라 참고인으로 나왔기 때문에 몇 마디 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짧고 굵게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답변을 정말 많이 가다듬은 흔적이 보인다고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축은 문성이 눈에 가시 같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국감장에서 정규는 박문성 해설위원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구독자가 60만이 기존 언론들보다 더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말을 하는데 이것을 보면 축협에서는 박문성 해설위원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때문에 그를 건드리지 못한다는 말을 우회적으로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많은 축구 팬들은 이번 기회에 축협의 쓰레기들을 몰아내야 한다고 말하면서 국민들을 무시하고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야 다음에 또 저런 쓰레기들이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일침을 가해 많은 팬들의 큰 공감을 얻었습니다. 구독 및 멤버십 가입은 매일 더 나은 영상 제작 열정을 타오르게 합니다. 이상 풋볼 매거진이었습니다. 홍명보가 국감에서 내뱉은 한마디에 축구 팬들의 분노가 더욱 들끓고 있습니다. 저는 이 문제 가지고 감독직을 사용할 생각은 없습니다. 물론 저도 성적이 안 좋으면 언젠가는 경질이 되겠죠. 그러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맡은 역할은 남은 기간 동안 우리 팀을 정말 강하게 만드는 게 제 역할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일부 팬들은 홍명보가 도대체 왜 저러는 거냐고 말하면서 선임 과정에서 정상적인 절차가 없었다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나고 이를 잘 들어보면 그의 속마음이 드러난다며 그이가 경할 노릇이라고 말하면서 홍명보는 저 속을 드러낸 것 때문에 10월에 경질될 것이라고 전망에 많은 팬들의 관심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풋볼 매거진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팬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홍명보는 자신이 감독을 전혀 할 생각이 없었지만 수락한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이 문제는 과거의 일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이임생 이사가 찾아가서 감독을 해보시는 게 어떠냐? 이렇게 제안을 하잖아요. 그게 전력강화위원회에서 이루어진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죠. 저는 강의에서 올기 때에 감독직을 받은 거였습니다. 제가 혹시라도 2위라 3위라 했으면 저는 받지 않았겠죠. 근데 저는 전력강화위원회에서 순위라고 제가 이임생 위원 그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저는 감독직을 받아들인 겁니다. 전력강화위원회가 감독평가 1순위로 자신을 올려놨기 때문에 수락했다는 이 말은 곧바로 거짓말임이 들통이 나는데요. 박주호 전 전력강화위원은 홍명보 선임을 발표하기 전에 이임생 부전화가 와서 유선 통화를 하는 과정에서 누가 선임될 것이라는 구체적인 언급 자체가 없었다고 증언합니다. 그중에 감독 선임권을 동의했지만 그 대상에 그러면 홍명보 감독이 있었습니까? 후보에 대해선 이야기를 하시지 않았고, 그리고 홍 감독과 박은호 감독에 대해서도 그랬죠. 아무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임생 전력강화위원들이 자신에게 감독을 선임할 권한을 위임했기 때문에 누구를 선임하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지만 전력강화위원회는 그 당시 5명밖에 없어서 7명이 의결을 해야 하는 정족수에 미달되어 정상적으로 사안을 의결할 수 없었습니다. 박주호는 이 부분에 대해 전력강화위원들은 10차 회의에서 이임생 이사가 감독을 선임하는 과정을 모두 투명하게 공개하고 그것을 전력강화위원들과 공유한다는 것에 동의를 한 것이지 이임생 혼자 결정을 하도록 정권을 위임한다는 것에 동의를 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전력강화위원회는 박주호 전 위원의 증언을 빌리면 홍명보를 추천한 적도 없고 감독에 대한 정권을 정족수 미달로 이임생에 위임한 적이 아예 없다고 분명히 말하는데 이것을 강유정 의원이 정몽규에 추궁을 합니다. 전력강화위원회 위원장이 전력강화위원회 업무를 경유해야 됩니까? 병행한다기보다는 겸임. 해도 됩니까? 는 정관에 써있는 용어로 물었는데 말씀 바꾸지 마십시오. 겸임해도 됩니까? 안 됩니다. 정관 위반입니다. 자의 동네계 모임이 아니기 때문에 정관이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겸임을 하면서 정관을 위배했다. 자, 그리고 그 이후에 여러 가지 과정들에서 이임생 이사가 전력강화위원회 업무 일부를 위임받는 것에 대해서 이사회 결의 받았습니까? 거쳤습니다. 이사회 결의, 자 회장님께 여쭈고 있습니다. 예, 그 이사회 결의가 있었습니까? 지금까지 관행상 그 이사회 결의는 선임한 그 보안을 보안적인 이유 때문에 선임한 다음에 추임받습니다. 받았네. 회장의 처리 후 사후 결의도 있어요? 맞아요. 가능해요? 그래서 회장의 처리 후 사후 결의가 서류로 남아 있습니까? 네, 남아 있습니까? 홍모 감독 선임 이후에 열린 이사회 안건 결정 사항 어디에도 이임생 이사에게 전력강화위원회 업무 일부를 임한다는 내용이 없어요. 지금 위하신 거예요? 잘 모르겠고 그 전력강화위원회에서 그 추천을 한 거로 해가고 강화위원회 말고요? 이사회에서 결의를 해야 된다니까요? 이사회하고 전력강화위원회 따로 있잖아요. 회장님 구분 못하십니까? 이사회 따로 있습니다. 이사회에서 결의돼야 돼요. 근데 그 전력강화위원회에서 서로 이렇게 저렇게 위임한다고 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정관의 위배입니다. 강유정 의원은 홍명보 감독을 선임하도록 권한을 모두 위임받았다는 이임생 이사의 말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밝혀냅니다. 쉽게 말해 이임생의 정관상 감독 선임 과정에 참여할 수 없는 기술위원장이기도 승인을 해야 하는데 이 절차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일부 팬들은 저건 그냥 홍명보를 선임에 발표해 놓고 말이 많으니까 짜맞춘 것이라 앞뒤가 하나도 안 맞는다고 말하면서 저러면 홍명보는 그냥 경질해야 되는 거 아니냐 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정당한 절차 없이 감독이 된 것이 확인이 되면 홍명보는 사퇴할 의사가 있냐고 묻자 그는 정말 듣고도 믿을 수 없는 말을 합니다. 저는 이 문제 가지고 감독직을 사할 생각은 없습니다. 물론 저도 성적이 안 좋으면 언젠가는 경질이 되겠죠. 그러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맡은 역할은 남은 기간 동안 우리 팀을 정말 강하게 만드는 게 제 역할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홍명보가 저렇게 말하는 것을 정상적인 사고를 가지고 이해하려고 들면 혼란스러울 것이라고 말하면서 박문성 해설위원의 말을 들으면 이해가 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밖에 있는 사람들은 축구협회에 구체적으로 개입할 수가 없습니다. 공간을 허락하지 않죠. 즉, 예를 들면 인사권 같은데 전혀 우리는 개입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국민들이, 팬들이 경기장에서 정몽규 아웃, 홍명보 아웃을 외쳐도 협회 입장에서 이런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할 건데? 우리는 팬들은, 국민들은 선거를 통해서 축구 편당을 뽑을 수 있는 선거인단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예전 표현대로 하면 체육관 선거를 하는 거죠. 내 편 사람들만 체육관에 모아놓고 하면 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팬들과 국민들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됩니다. 또 하나, 눈치를 보지 않는 건 왜 국민들이 선출한 국회의원님들 눈치도 보지 않죠? 왜냐하면 그렇게 나한테 자꾸 인사권에 개입하면 피파가 월드컵 못 나오게 할 거야라고 겁박을 주죠. 이 발언을 접한 일부 전문가들은 좀 더 쉽게 풀어보면 홍명보와 정몽규는 팬들, 국민들의 눈치를 보지 않는다. 홍명보가 사임할 생각이 없다고 큰 소리를 치는 이유가 바로 저런 계산이 깔린 거지라고 말하면서 또 하나 홍명보의 속대를 들여다볼 수 있는 발언은 그가 국감장에서 자신이 해야 할 일은 대표팀을 강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여러 번 말을 하는데 이것을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홍명보와 축협은 대한민국 축구 역사상 최고의 황금 세대가 출연했기 때문에 이 선수들을 데리고 홍명보는 자신이 월드컵에 나가서 좋은 성적을 거둔다면 이런 모든 문제가 다 사그라질 것이라고 여긴다. 그래서 계속해서 대표팀을 강하게 만들겠다는 말을 반복하는데 그렇게 하면 모든 것이 해결되고 팬심이 국민들의 분노도 가라앉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게 판이라고 말하면서 국민들은 월드컵에 나가지 않아도 좋은 축협을 개혁하고 해체하라고 요구한다. 박주호와 박문성은 팬들의 발언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 국감장에 출석해 팬들의 마음을 대변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구독 및 멤버십 가입은 매일 더 나은 영상 제작 열정을 타오르게 합니다. 이상 풋볼 매거진이었습니다. 분노로 가득한 대한민국 축구 팬들의 궁금증이 해소될 수 있는 길이 마련이 되었습니다. 국회 현안 질의의 시간이 24일 화요일 10시에 열렸고 이 자리에 정몽규 회장을 비롯한 정혜성, 홍명보, 이임생, 박주호, 참고인 박문서 위원까지 참석하면서 국회의원들이 어떤 준비를 했고 이 사태를 어떻게 바라보면서 진행할까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우선 문체부 현안 질의이기 때문에 문체부에 속한 대한체육회, 논란의 배드민턴 관계자까지 증인 자리에 출석하면서 중간중간 김 빠지는 상황들이 많았죠.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은 이미 어떻게 돌아간 상황인지는 다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현안 질의 시간까지 와서도 정몽규 외 분들이 이전과 똑같은 모습을 보니까 왜 이런 사태가 왔는지를 확실히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조목조목 따질 필요가 없어요. 결론적으로는 그들만의 관행이 문제였던 것입니다. 정몽규 회장은 2013년부터 지금까지 축협 회장을 하고 있고 그럼 최소 10년입니다. 얼마나 익숙하겠습니까? 너무너무 오래된 일입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회장은 사실 정몽준 회장이 월드컵을 유치하게 만들었고 그때 그 시절 기준에서는 정몽준 회장은 논란도 있었지만 축구 팬들에게 매우 고맙고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혹시 이것 때문일까요? 정몽규 회장의 매우 거슬리는 한마디가 있었습니다. 역사가 말해줄 겁니다. 정몽준 회장은 대권에 욕심까지 냈고 명예욕이 분명 있었습니다.
대한축구협회를 잘 이끌었기 때문에 정치까지 도전한 거니까요. 정몽규도 대기업의 회장으로서 이 상황을 시련으로 생각하고 국민들과 모다른 레벨이 아마 황제의식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진짜 있어요. 대기업 자녀들은 모저 같은 서민과는 모다른 교육을 받나 보죠. 그래서 이 힘든 시기를 나가야만 그 뒤에 역사가 말해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여기서 물러나면 본인은 정말 축구 역사에서 실패자로 남고 끝나는 거니까요. 그래서인지 심사숙고해서 사연인 도전에 대해서 생각하겠다고 하지 절대로 안 하겠다고 안 합니다. 우선 그건 이분이 알아서 생각할 가치관이 있으니까 어쩔 수 없다 칩시다. 그리고 박문석 위원도 그 부분을 언급을 했었죠. 오랫동안 협회가 운영되면서 관행이 습관이 되었고 창립 이래 이런 사태는 겪어본 적도 없으니까 관행이 진행될 테는 정답이 되어 있으니까 그 자리에 와서도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강유정 국회의원의 초등학교 2학년 선생님 같은 너무 멋진 언변을 보게 되었습니다. 정말 진짜 잘 가르치세요. 네, 실제로 국어교육과를 나왔고 하필 정몽규와 같은 동문이라고요. 지금 개모임조차도 이렇게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럼 지금 개모임, 동아리도 어떻게 하냐? 비에 있으면 큰일 나죠. 회원들이 납득을 해야 한다네? 그리고 책임을 지게 되죠. 이 자리는 공정했다. 공정과 불공정은 설득의 영역이 아니다 생각합니다. 그렇게 여겨집니다. 아니라 입증하면 된다라고 정확히 알려줬고 그럼에도 정몽규 회장은 머니볼 영화에 대해서 얘기를 꺼내려고 하는데 진짜 그러니까 가능이라는 겁니다. 스포츠 영역이 실제로 행정으로 답을 낼 수 없다는 건 맞습니다. 당장의 축구 경기에서 전문가들이 평점과 AI 평점이 다르잖아요. 상황에 따라서 무수한 물리적 영향과 관계적 영향, 가치관과 거기다 촉, 뚝, 심까지 그 순간 무언가 결정을 할 때에는 정말 다른 결정들을 할 수 있습니다. 옛날에는 그게 행정적 절차가 명확하지 않아도 결정을 하면 그대로 진행되고 스포츠가 패배도 하고 승리도 하는 것처럼 행정도 실패도 하고 성공도 할 수 있다 보니 그걸 겪으면서 성장하는 영역으로 보는 거죠. 그게 통했던 시대가 있는데 지금은 다르다는 거잖아요. 행정은 이제 최소한입니다. 그걸 몰라요. 지금 행정은 최소한이 그 다음 일어나는 결정들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게 만드는 게 지금 시대인데 행정 능력은 없이 일을 진행하니까 문제들이 발생하는 거죠. 행정은 법과 연관이 됩니다. 대한축구협회에는 정관이 있습니다. 그 정관대로 지켜지면 행정을 지키는 거죠. 그 정관은 경우의 수들이 있으면서 조목조목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발생하면 정관대로 하면 됩니다. 국회의원들은 이거 전문 아닙니까? 나와서 질의를 해보니 이건 확실히 알았습니다. 대한축구협회는 정관대로 하지 않았죠. 최소한 정혜선 전 전력강화위원장이 갑자기 사퇴를 했을 때 이때부터 정관대로 이행된 게 없습니다. 여기서는 모대론의 정몽규 회장의 말에 따라서 진행되고 불만 있어도 진행은 되고 최종 홍명보 감독을 뽑았는데 임원 회의에서 홍명보 반대하는 사람이 있었더니 23명 중에 21명이 찬성했다고 보도되면서 홍명보는 국가대표 감독이 된 것입니다. 자, 국회의원들이 저는 여기서 한 가지 잘못했다고 봅니다. 홍명보 감독이 왜 국가대표 감독이 된 거냐면요. 임원들이 찬성을 했기 때문에 된 거예요. 네, 당시에도 그랬죠. 어떻게 23명 중에 21명이 찬성을 하냐. 우리 다 놀랐고 충격이었습니다. 임원들, 그러니까 부회장, 이사, 전무 모두 썩어빠진 관행에 따라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정관의 충돌이 일어나려면 임원들도 어느 정도 반대가 좀 있어야 하는데 90% 이상이 찬성이라는 거죠.
그 2명 누구냐는 겁니다. 무기명이라고 할 때예요. 국회의원은 참고인을 대한축구협회 임원을 참석시켜야 했죠. 네, 제가 과거에도 언급한데 언론에 노출되어 있는 분들 있잖아요. 관행이라 할지라도 절차를 아는 양반들 아닙니까? 국회의원들이 질문할 때 뭐 자료를 봤다, 뭐 했다 다 그렇게 답하잖아요. 한준희, 하석주, 이근호 이 사람들 데려왔어야죠. 투표라는 게 비밀이라는 게 있다면 당신은 투표했냐 안 했냐, 뭐 추구하는 게 아닌 그 상황들을 조목조목 물어보면서 절차가 무시되는 과정을 알게 해야 했는데 이들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조연이 이 현안의 핵심이 될 수 있었는데 말이죠. 너무 아쉽습니다. 한준희 부의장은 지금도 아무 말하지 않고 쿠팡 중계만 하고 있습니다. 모 자문위원입니다. 부회장으로 투표하신 분 맞을 거 아닙니까? 그럼 관행도 관행인데 임원에 의해서 정관이 충돌되는 의사가 하나도 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 네, 정말 갈아치워야지. 행정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아는 축구인들 세워야죠. 거기다 대한축구협회 안에도 변호사가 있더라고요. 이윤남 윤리위원장, 그리고 행정감사를 하고 있는 손영도 있습니다. 관행으로 인해서 정관이 무시했다면 이 사람들 불러서 따졌어야 했는데 계속 물러나라고만 하고 관행은 바꾸지 않으면 어차피 뭐 바뀔 게 없는데 똑같이 자료 제출은 안 할 거 아닙니까? 국정감사 때 꼭 투표를 했던 그 임원들을 불러야 합니다. 이 사태는 정말 영화 베테랑과 비슷한 구석이 있습니다. 황정민이 그랬죠. 네가 생각해도 이상하지 않아? 죄송하다고 사과 한번 했으면 될 일을 이렇게 크게 만드냐? 네, 지금 정몽규는 그때 진짜 정말 죄송하다. 현재를 모르고 썩어빠진 관료들로 국민들의 마음을 이해 못하고 진행한 거에 대해 정말 사죄를 했다면 현대가의 힘으로 계속 이어져 가면서 뭐 뜯어고치고 뭐 그러면 그때서 뭐 역사가 말해주겠죠. 근데 개인보다도 못한 진행을 하고 정관 다 무시하고 그랬는데 자필로 정했고 잘못한 게 없다는 호소문이나 못 써서 의원들에게 보내고 진짜 얼마나 심각합니까? 홍명보 감독은 뭐 제대로 칼을 가르고 왔어요. 네, 준비 많이 했더라고요. 자신은 대한축구협회의 상황을 전혀 몰랐고 안 하려고 했는데 순이라고 하면서 상황 듣고 최종적으로 수락했는데 나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는 그런 입장이니까. 네, 그래도 잘났다 이 말. 진짜 제가 보기엔 아무래도 연봉 2배 이상 되는 것 때문에 한 것 같은데 왜 이상한 말만 붙이는지 정말 실망이 합니다. 봉사예요? 진짜 어이없어요. 뭐가 봉사고? 이거 진짜 우리가 정리합시다. 홍명보 감독은 본인의 돈과 명예 욕심 때문에 지금 국가대표 수락한 거 맞잖아요.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까지 임원들을 불러와야 한다는 흰수고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일국의 국가대표 감독의 선임 절차가 저 모양이었다. 정말 충격적이다. 대한축구협회 국회 청문회장에서 밝혀진 놀라운 몇몇 사실들을 접한 많은 축구팬들은 1960년대 밀실 행정을 보고 있다고 어이없어하면서 국가대표 감독 선임 절차가 생각보다 너무나 황당해 분노를 금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유인촌 문체부 장관이 한마디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지만 그의 말을 자세히 들어보면 문 장관은 홍명보를 키우려고 작정하고 있다고 말해 많은 팬들의 큰 관심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상황인지 더 스포츠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국회 청문회에서 가장 팬들의 주목을 받았던 명장면은 홍명보 감독이 선임되는 과정의 절차상 문제를 지적할 때인데요. 홍명보 감독은 자신의 감독 선임 절차는 전혀 하자가 없었다고 의기양양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임생 이사가 찾아가서 감독을 해보시는 게 어떠냐 이렇게 제안을 하잖아요. 그게 전력강화위원회에서 이루어진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죠. 저는 전력강화위원회에서
1순위로 올려놨기 때문에 제가 감독직을 받은 거였습니다. 제가 혹시라도 2위라 3위라 했으면 저는 받지 않았겠죠. 근데 저는 전력강화위원회에서 순위라고 제가 이임생 위원한테 그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저는 감독직을 받아들인 겁니다. 그게 거의 아까 말씀하시기보다는 그 거의 가서 이렇게 부탁을 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아까 하셨다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 맞지 않습니다. 예. 홍명보는 자신이 감독 평가에서 1위였기 때문에 전혀 절차상의 문제가 없다고 말하지만 정혜성 전력강화위원장은 이 부분에 대해 자신은 감독 후보군에서 1순위로 홍명보를 지정한 적이 없다고 말해 축협 관계자들은 안색이 흑색으로 변하는 충격적인 증언을 합니다. 황에서 지금 추천수가 홍명보 감독과 박은혜 감독이 둘 다 1위를 했잖아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임생 이사도 알고 있었고 방금 그 얘기를 했었고요. 근데 왜 1순위로 홍명보 단일 단수로 얘기를 하셨습니까? 아니요. 그정 단수로 얘기한 게 아니었습니다. 증언을 토대로 또 다른 국회의원이 이임생 기술위원장을 증인으로 불러 보가 말한 사실을 대면서 이임생을 추궁하기 시작합니다. 순위가 2명이었잖아요? 예, 홍명보 감독이랑. 근데 홍명보 감독한테 순위가 홍명보 감독이라고 얘기했으니까 홍명보 감독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본인이 1위로 추천되기 때문에 공정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절차에 문제가 없다. 본인이 전혀 응모하지, 공모에 참여하지도 않고 했으면서 절차에 문제가 없다, 하자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이 부분은 아마 1순. 그가 공동 1순위 얘기를 했어요. 홍명보 감독한테. 그러니깐 잘 그거를 못. 이렇게 헷갈려 할 수도 있는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무슨 헷갈려 할 수 있는 거예요? 1순위가 2명이면 2명이라고 얘기하는 게 뭐가 헷갈리니까? 아니, 저는 이제 공동 1순위라고 저기 그 얘기를 홍명보 감독한테 면접도 아닌 면담의 얘기를 했냐 이거죠. 홍명보 감독에게는 뭐 1순위가 됐으니까 대한민국 축구를 지키기 위해서 쟤네 감독을 맡아달라는 요청을 한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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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명의 후보자들을 제가 평제 나름대로의 비교를 해서 확인을 하는 작업을 하고 나중에 끝나고 맡아달라 부탁을 드렸습니다. 아, 그게 면접입니다. 면담이니까 요청입니다. 면담입니다. 면접 아니죠? 면접은 면접이 아니면 공식적인 절차가 아니라고 봐도 되겠죠. 저는 저의 역할은 3명을 면담하는 거였습니다. 이 장면을 접한 많은 축구 팬들은 저의 그냥 단순히 빵집에서 만나 권유를 한 것인데 이걸 덥석 물어놓고 자신이 절차상 아무런 하자가 없다는 홍명보의 주장은 정말 염치가 없는 것 아니냐고 말하면서 이임생의 얼굴을 봐라. 횡설수설하면서 앞뒤가 하나도 맞지 않은 이야기를 하고 거짓말로 말을 하는지 자신이 없는지에 있었다고 조롱했습니다. 이 상황을 지켜본 이날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박문성 축구 해설위원은 자신의 견해를 피력하면서 축구협회의 아무인격인 정맥을 지적했습니다. 까지는 정했는데 11차까지 문제가 있었다. 그 권한을 선택했던 이임생 이사.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지 않다. 제가 있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일주일 만에 이제 자기 의사를 듭니다. 그 6월 30일 포항과 울산과의 경기. 포항 원정을 가서 기자들 앞에서 공식적으로 얘기를 하죠. 하지 않겠다. 울산 팬들에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그 일주일 사이에 바뀐 건데 일주일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냐? 그 문제에 11차 회의가 있었던 거죠. 그러면 그 마지막에 분명히 절차의 문제가 홍명보 감독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 스스로가 그 감독님에 있어서의 어떤 정당성은 좀 이미 훼손된 것이 아닌가? 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11차 전력강화위원회에서 갑자기 결정이 정상적인 절차를 무시하고 홍명보 감독을 선임하다. 이 문제를 두고 사임할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 홍명보는 충격적인 말을 하는데요.
저는 이 문제 가지고 감독직을 사임할 생각은 없습니다. 물론 저도 성적이 안 좋으면 언젠가는 경질이 되겠죠. 그러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맡은 역할은 남은 기간 동안 우리 팀을 정말 강하게 만드는 게 제 역할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박문성 해설위원은 홍명보 감독의 발언에 대해 사이다 발언을 해 많은 팬들의 속을 시원하게 했습니다.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축구인의 한 사람으로서 개인적으로 좀 서글프기도 하고 참담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앞서서 얘기하신 특히 이제 축구협회 쪽 분들의 얘기를 들으면 개요. 다른 나라, 다른 세상을 살고 있는 듯한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 저희 팬들도 아마 지금 지켜보고 계실 텐데 과정과 절차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게 정당했고 정했냐 얘기했는데 그래 공정했다고 얘기하니까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납득이 잘 안 됩니다. 유인촌 장관은 축협 홍명보 감독 채용 비리 사태에 대해 매우 의미심장한 말을 남기며 앞으로의 상황을 기대하게 만들었습니다. 공정한 절차를 벗어난 감독 선임에 대해서 장관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는 어쨌든 그 절차 인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한두 사람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감사는 하고 있고요. 10월 2일 날 이 부분에 대한 발표를 먼저 할 겁니다. 그래서 그날 감독 선임 절차에 대한 문제 발표를 하고요. 잘못된 점은 분명히 지적하고 감독의 거치 문제는 축구협회가 그 이후에 이제 결정을 해야 되겠죠. 많은 축구 전문가들은 장관이 마지막에 한 말을 잘 기억해야 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협회가 홍명보 감독의 거치 문제를 결정해야 한다는 말은 그렇지 않으면 형소고 소득 물리력을 총동원하겠다는 의미다 점에서 에둘러 경고한 것이라고 말해 많은 팬들의 고개를 끄덕이게 했습니다. 구독, 좋아요, 좋은 댓글은 불타는 제작 열정을 더욱 불타오르게 합니다. 이상 더 스포츠였습니다. 현재 한국 축구는 전례 없는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슈퍼스타 손흥민을 중심으로 한 황금 세대로 평가받던 국가대표팀이 리더 선택의 실수 하나로 인해 위기에 빠졌습니다. 승부 조작, 축구 내 부패, 클린스만 감독의 임명과 거액의 위약금, 그리고 홍명보 감독의 임명과 축구협회의 사유와 문제까지 이어지면서 비판의 목소리가 점점 커져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사태는 팬들과 전문가들 사이에서 큰 실망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이제 끝내야 할 때가 되었다. 더 심각한 문제는 그들이 문제가 무엇인지조차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공감 능력도 없고 문제를 해결할 능력도 없습니다. 홍명보 감독이 불투명한 방식으로 임명되었을 때 제가 아는 한 지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나는 지도자의 길을 포기해야 할 것 같다. 무명 지도자들이 프로가 되기까지는 10년에서 15년이 걸리는데 누군가는 손쉽게 지름길을 가며 기회를 얻는다. 나는 더 이상 이 일을 할 수 없을 것 같다. 이번 사건은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는 승부 조작과 같은 반스포츠적인 행위가 꼼수로 처리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만약 사회에서 범죄 행위가 이처럼 은밀하게 사라진다면 큰 반발이 일어날 것이 분명합니다. 클린스만 감독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발표되던 날 전력강화위원회 멤버들은 회견 30분 전에야 그 사실을 통보받았습니다. 이건 정말 말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올림픽 파리 실패도 결코 놀랄 일이 아니었습니다. 축구에서의 패배는 있을 수 있지만 그 처리 방식은 용납될 수 없었습니다. 황선홍 감독은 원래 임시 감독직을 맡을 필요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임명되었고 결국 팀은 실패로 끝났습니다. 그 뒤로 홍명보 감독까지 이러한 실수의 연속은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저는 이 무능함, 원칙 없는 행동, 그리고 불공정함이 단순한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 정몽규 회장의 체제가 계속된다면 비슷한 실수들이 반복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팬들도 이 시스템이 끝나야 할 때가 되었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이 시대가 끝나야 한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아무도 상황이 나빠질 줄은 몰랐지만 지금 이 정도로까지 심각해질 줄은 몰랐습니다. 홍명보는 한때 한국 축구의 주장이자 영웅이었던 인물이 이제는 자신의 욕심과 자아 때문에 몰락하게 되었다는 사실에 많은 팬들이 실망을 표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전혀 없다고 보인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홍명보는 자신이 국가대표팀 감독으로 임명된 과정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뻔뻔하게 주장했습니다. 그는 심지어 국회의원들에게 만약 자신이 해임된다면 한국 대표팀이 월드컵에 나가지 못할 수도 있다는 협박성 메시지까지 전달하여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가 자신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임명되었다고 생각하는지 묻자 홍명보는 자신이 한 번도 스스로 감독직을 원한다고 말한 적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나 클린스만 감독의 임명 과정과 비교해 이번 임명 과정이 공정했던지 묻는 질문에는 그는 자신이 느끼기에 불공정하거나 잘못된 점이 없었다고 답변하며 더 이상의 문제 제기를 피하려 했습니다. 임명 과정이 정말로 불공정했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는 그는 월드컵이 다가오고 있다며 이 문제에 집중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며 회피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KFA 정몽규 회장은 대중 앞에서 더욱 명확하고 리더십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했지만 오히려 당황스러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는 정부와의 연료 의혹 및 감독, 임명 과정의 투명성 부족에 대해 명확하고 구체적인 답변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비난과 항의가 터져나왔고 정몽규 회장은 자신이 해결하지 못한 문제들에 대해 해명을 요구받았습니다. 한편 제111차 전력강화위원회 회의와 관련된 자료와 증거가 공개되면서 모든 결정이 이 회의에서 내려졌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더욱이 한국 축구의 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온 박주호는 KFA의 거짓말을 하나씩 폭로하며 이번 임명 과정에 대한 진실을 점차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9차, 11차 회의 과정에서 문제를 빠르게 마무리하려는 논의가 있었으며 투표는 실시되지 않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미 위임이 이루어졌고 모두가 능력 있는 5명의 감독 후보를 뽑는 것에 동의했다는 이유였습니다. 특히 정몽규 회장은 대한축구협회를 완전히 사유화하고 협회의 모든 계약을 현대산업개발 HDC에 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HDC 직원을 축구협회에 고용시켰습니다. 2022년 10월 시에서 퇴사한 진 씨가 NFC 센터장으로 임명되었고 그가 퇴직한 후에는 HDC 소속의 직원이 협회와 임시 계약을 맺고 일하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저는 설계 공모 단계부터 지금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이 순간까지 모든 건축 자재를 통제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국민들이 가장 분노한 부분은 이러한 상황에서도 운영의 무책임함이 드러났다는 점이었습니다. 특히 대한축구협회 조직 자체가 비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정몽규 회장이 단순히 한 차례 투표만으로 재선될 수 있다는 사실이 공개되어 많은 이들에게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질문을 받았을 때 한 위원이 그것이 사실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회의록을 다시 검토하며 그가 그 자리에 있었는지 확인했는데 이전에 그가 그 자리에 있었다고 말한 바 있었습니다. 그것은 제 질문이 아니었지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이균 국가체육회장님도 그 자리에 계셨나요? 저는 그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는 참석한 8명 중 1명이었나요? 8명뿐만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저도 8명뿐만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 자리에 없었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축구협회 정몽규 회장님, 선에 도전하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이전에 말씀드린 답변을 반복하게 되어 죄송합니다만 신중히 고민한 후에 결정을 내리겠습니다. 그런데 왜 사선에 꼭 도전하셔야 하나요? 여러 분야에서 회장님이 자격과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보이는데도 말입니다. 저는 신중히 생각한 결과 제가 출마를 결정한다면 현재의 구조상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선거권을 가진 사람들은 각 회원단체의 임원 1명과 무작위로 선정된 선수, 감독,
심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표를 보면 선거권을 가진 모든 사람들이 회장의 영향력 아래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역 축구협회 회장들은 승인을 받아야 하고 전국 각지의 대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은 모두 회장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선거권을 가진 단체들이 전체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선거에는 단 126명의 대의원이 있습니다. 이 구조는 마치 스스로 사람을 고르는 방식과 유사합니다. 회장으로부터 월급을 받는 스포츠 공정위원회 위원장이 재선을 결정하고 대의원들도 회장에 큰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과정의 공정성에 대해 많은 축구 팬들이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를 설립하는 것이 의무인가요? 저는 확실하지 않지만 아마도 의무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어떻게 구성되는지 알고 계신가요? 지금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 역시 회장이 임명합니다. 즉 모든 것이 회장의 뜻에 따라 운영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선거 시스템을 수정할 생각이 있으시다면 전면적인 변화를 꾀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대의원의 대부분은 47명의 감독, 63명이 정몽규 취임 후 보조금은 11년간 3배 늘었습니다. 정부 보조금은 연간 최소 110억 원 수준이며 스포츠 토토 등 복표 수익 연간 200억 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주요국 정부는 보조금이 없거나 의존도가 낮으며 피파 랭킹 22권 국가들은 70% 이상의 협회장은 전문 경영인이 하고 있고 이외 축구인 등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처럼 재벌 총수가 회장인 곳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대한축구협회에 연간 약 300억 원의 국가재정이 투입되면서 수익에서 정부 의존도가 약 30%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충격에 빠졌습니다. 사실상 정부 재원이 아니면 운영이 어려운 셈입니다. 미국과 일본 등 주요국은 국가 보조금 의존도가 낮은 가운데 축협의 재정 자립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18일 한경닷컴이 축협의 손익계산서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3년 이후 보조금과 복표 수익을 제외하면 연평균 300억 원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축협의 손익계산서는 정부 재정 비중이 상당한 보조금과 스포츠 토토 등으로 알려진 복표 수익을 포함해 계산하면 재정 상황이 좋아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복표 수익은 국민체육진흥공단이 국민체육진흥기금 조성을 위해 운영하는 국가 정책 사업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정부 재원을 배분하는 세금의 성격을 가지는데요. 축협의 단기 순이익은 최근 5년간 코로나 팬데믹으로 입장료 수익 등이 없어 3,888억 원의 적자를 기록한 2020년을 제외하곤 늘어나는 듯한 모습입니다. 2020년까지만 해도 보조금과 복표 수익은 연간 300억 원이었는데 2022년부터는 500억 원 안팎으로 급증했습니다. 이렇게 지난 11년간 축협이 쓴 보조금은 총 189억 원, 복표 수익은 총 258억 원으로 총합 3,867억 원에 육박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축구 팬들, 국민들까지 분노가 들끓고 있습니다. 최고의 황금 세대를 가지고 제대로 일처리도 못하면서 정부 지원금이 무려 3천억 원이 넘는 소식에 다들 뒷목을 잡고 쓰러지기 일보 직전입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강유정 국회의원이 대한축구협회 자료를 확인한 결과 실제 회의 내용과 다른 허위 브리핑이 확인됐다고 지적했습니다. 13일 강유정 의원실은 보도 자료를 통해 축구협회의 홍명보 남자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 설명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며 축구협회가 업무에 대한 신뢰성을 완전히 상실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강 의원은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제111차 KFA 전력강화위원회 회의록을 검토했으며 이를 간거 축구협회의 문제를 지적했는데요. 축구협회는 6월 30일 화상회의 프로그램 줌을 통해 임시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위원장 부재로 인한 정강의 기능과 권한, 향후 운영 방안 등을 놓고 협회 측과 정강위원들 간의 토의가 있었습니다. 이날 정강위원들은 정강위의 기능과 결정 권한 및 위원회 운영 방안에 대해 질문을 했습니다.
이에 축구협회는 위원회의 기능은 현재와 다르게 없고 위원들 역시 사임 의사를 밝히지 않는 한 올해 남아있는 향후 일정과 업무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대회에서는 지금과 같이 진행해 주시면 됨이라 밝혔습니다. 이어 현재로서는 위원장만 부재인 상황이며 협회가 임시적으로 위원회를 중심으로 감독 선임 등의 후속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이 자리에서 협회 측은 이임생 기술이사가 맡아서 담당하되 위원회가 해체되거나 기능이 없어지는 것은 아님을 설명하며 최대한 투명하게 소통하면서 진행할 것을 부연 설명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축구협회 관계자로 추정되는 인물은 정혜성 위원장이 최종적으로 결정한 사인의 후보자 중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2인의 후보자와 추가 심층 면접을 협회에서 진행하고 면담 후 위원회에 그 내용을 공유하여 최종 감독 선임 과정에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정강 위원들은 위원장 부재에 따라 이임생 이사가 설명한 대로 현재까지 진행된 남자 대표팀 감독 선임 업무를 협회에서 투명한 절차로 후속 작업하는 것에 동의했습니다. 즉, 정강 위원들은 면접은 축구협회가 하더라도 면접 결과 공유 등 최종 감독 선임 과정에 필요한 절차들을 정강 위원들이 공유받고 참여하는 것에 동의한 것입니다. 그런데 축구협회의 브리핑은 이와 달랐죠. 축구협회는 지난 7월 22일 배부한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을 설명드립니다. 다에서 6월 30일 정강위 임시회의에서 참석위원 전원은 이임생 기술총관리사에게 감독 추천과 관련한 절차의 진행을 위임하게 동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전혀 정권 위임에 대한 내용이 없었는데 말이죠. 이어 이임생 기술총괄이사가 6월 30일 온라인 회의에 참가했던 정강위원 5명에게 전화하여 최종 후보 3인 면담, 감독 내정 이사회 추천 등의 권한을 이임생 이사에게 위임했던 당시 합의를 확인하고 다시 한번 동의를 받았다라고 적시하며 홍명보 감독으로 내정했습니다. 위원들에게 공유하지는 않았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강 위원 측은 위 내용을 근거로 이는 임시회의에서 협회가 위원들에게 밝힌 협회가 임시적으로 위원회를 중심으로 감독 선임 등의 후속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 남자 대표팀 감독 선임 업무를 협회에서 투명한 절차로 후속 작업과 배치된다. 즉, 축구협회가 정강위원뿐 아니라 축구팬, 국민들을 상대로 감독 선임 과정에서 허위 브리핑을 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강 의원은 축구협회가 온 세상을 상대로 감독 선임에 대해 거짓 브리핑을 했다라며 축구협회의 홍명보 감독 선임은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가 아니라 밀실에서 불투명하게 진행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축구협회 집행부는 여러 차례의 실정과 거짓말로 신뢰를 저버린 만큼 사퇴해야 한다라고 비판했습니다. 결국 홍명보 감독은 10년 만에 대표팀에 돌아옴과 동시에 외국인 지도자의 버금가는 대우도 받습니다. 이임생 이사는 연봉 등 세부 계약 조건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지만 이제 한국 지도자들도 외국인 감독 못지않게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생각이라면 외국인 지도자에 뒤지지 않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전했습니다. 홍명보 감독은 지난해 울산과 프로스포츠 최고 연봉인 10억 원의 3년 재계약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대표팀을 맡으면서 더 많은 연봉을 수령할 것으로 보입니다. 직전 클린스만 감독의 연봉은 약 30억 원, 벤투 감독은 약 19억 5천만 원의 연봉을 받았기 때문에 최소 20억 원이고 최대는 30억 원 수준으로 예상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홍명보의 연봉은 최소 20억에서 최대 30억 원 수준이라는 것인데요. 월드컵 이후 아시안컵까지 계약을 장기간 맺었습니다. 다만 월드컵 종료 후 중간 평가를 갖기로 되어 있으나 경질한다 한들 남은 계약, 기간 보존 금액하면 최소 30억 원이 있고 홍명보뿐 아니라 외국인 코치 2명도 생각하면 60억 원 이상이 나가겠네요. 정말 최악인 것 같습니다. 경질 없이 가도 홍명보 30억 원의 외국인 코치들 아지하면 연 60억 원 이상씩 나가는데 대체 왜 캐나다를 이끌고 코파 4강까지 간 제시 마치를 안 잡았고 바로 프리미어 리그 승격을 코앞에서 놓친 바그너, 그리스로 유로를 아쉽게 못 나간 포맷을 버리고 홍명보인지 당초의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정말 최악입니다. 축협은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지금 당장 말입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내년 생활체육 예산 중
일부인 416억 원을 대한 체육회를 거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직접 집행하는 것에 대해 체육복원하게 되면 관심 밖으로 밀려난다고 말했습니다. 파리 올림픽에서 드러난 체육회의 낡은 관행을 근절하겠다는 것입니다. 국민의힘 진종호 의원이 대한축구협회의 조직적 은폐가 시작됐다며 대한축구협회에 대해 강력 대응을 예고하고 나서며 화제입니다. 진종호 의원은 19일 자신의 소셜미디어 SNS에서 대한축구협회는 창립 기념일을 핑계 삼아 금요일까지 휴가를 즐기며 24일 국회 문체위 현안 질의 자료 요청에도 부응하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이어 진 의원은 정몽규 협회장과 홍명보 감독 등 주요 관계자들이 국회의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임에도 불구하고 침묵으로 일관하며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는 것이 과연 정상인가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진상을 밝히고 책임을 물어야 할 대한축구협회, 국민을 기만하는 자들은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